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꿀팁입니다. 오늘은 많은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상가 만기가 다 돼가는데 연장 통보를 꼭 해야 되는지,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늘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어떤 법일까요? 일단 상임법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합니다. 이 상임법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이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그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일 텐데요. 그중 경제적 약자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상임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 월세를 과도하게 올린다던가 아니면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어느 날 갑자기 비워달라고 한다던가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겠죠. 이 상임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어긋난 어떤 특약이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이나 약정이 만약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것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계약 갱신 요구, 그러니까 연장 요구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갱신 요구를, 연장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2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계약 만료를 한두 달쯤 남겨둔 시점에 임차인 B의 휴대폰에 평소에는 연락이 없었던 임대인 A의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임차인 B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일까요? 1번, 월세를 올려달라는 건가? 2번, 설마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 아니겠지? 1, 2번 중에 몇 번일까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닌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걸려오는 임대인의 연락은 임차인으로선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임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락도 잘 받지 않고 혹시 눈에 띌까봐 숨죽여 다녔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실제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요. 민법에는 묵시의 갱신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 639조에 묵시의 갱신이란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연락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넘어가면 속편하고 좋지 않냐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또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기 전에 일단 계약갱신 요구를 조금 더 알아보시면, 일단 상임법상 계약갱신 요구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도록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임차인이 연장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참고로 1개월이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날짜 계산해서 하는 만 3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월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 또한 민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월 전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 10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예를 들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1개월 전인 전월 9일까지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불과 하루를 남겨둔 마지막 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임차인 B의 사업장으로 임대인 A의 내용 증명이 도착합니다. 갱신을, 그러니까 연장을 거절한다는 정말 중요한 통지였지만 임차인 B가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원이 그 우편물을 수령을 하고 다음 날이 돼서야 임차인 B가 전달을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사업장으로 온 내용 증명을 포함한 등기의 경우 직원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시 예시로 돌아와서 임차인 B가 직원에게 전달받은 날은 이미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이 지나버린 거죠. 오늘에서야 받다고 우겨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임차인 B가 우편을 뜯어서 확인한 날이 아니라 직원이 수령받은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또 이 도달주의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불과 한 달쯤 후면 임차인 B는 사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사업장도 알아봐야 할 테고요. 돈 들여 공 들여 해놓은 예쁜 인테리어도 원상 회복 조항에 의해서 철거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장의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할 테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사업장을 구했다면 복비도 나가겠죠? 직원들은 또 어찌하면 좋을까요? 권리금은커녕 이래저래 돈만 나가고 그동안의 장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바빠서 못했든 잊어버렸든 일부러 안 했든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연장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리스크는 너무나도 크고 임차인 B가 감당해야 할 짐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B가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제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해하기 쉽도록 극단적인 예를 든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의 예시는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월 전까지라 함은 만 30일 기준이 아니고요. 전월 전일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톡, 전화, 내용 증명을 포함한 우편,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용 증명이 되겠고요. 문자나 카톡 등의 텍스트로 의사를 전달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회신을 받도록 하시고요. 전화 통화를 하셨다면 녹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는 사업자 등록을 하신 상가 사무실 임차인이시라면 임차 금액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공장과 창고 임대차는 이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과도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 또한 상임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월세 연체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대가 될 텐데 첫 번째 월세 연체는 월세 연체가 3기에 달한 사실이 있을 때 이때는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3기란 3개월 연속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상관없이 연체금의 합이 월세 3개월 분만큼
누적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체 중이든 아니면 과거에 연체했던 사실이 있든 3기에 달했던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이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전대 같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대를 준 경우, 이 전대라 함은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인 전전세와 같은 의미이고요.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경우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적법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최대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고요. 이 조항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이 됐거나 갱신이 된 임대차에 한해서는 10년, 그 이전은 5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금액이나 기간 등의 조건에 대한 변경 통지가 없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금액,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계약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인법을 적용을 받는지 민법을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준을 아시려면 기준 금액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기준 금액은 월세 곱하기 100 그리고 보증금을 더한 합이 기준 금액이 되겠고, 이 기준 금액이 상인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을 넘어서면 더 많으면 민법을 적용을 받고 그 이하이면 상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서울은 기준 금액이 9억이고요. 그리고 부산을 포함한 과밀 억제권은 6억 9천, 그리고 광역시와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의 경우 5억 4천, 그 외의 지역은 3억 7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 금액보다 같거나 작으면 상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 상인법을 적용을 받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연장된 기간은 1년으로 보고요. 연장된 기간 내에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대신에 임대인의 해지 통고는 불가합니다. 이번에는 민법 적용 대상을 한번 보시면 기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금액보다 클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모두가 해지 통고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요. 이때 임대인의 해지 통고는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상인법 적용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임차인 비와 같이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임차 금액 규모가 커서 상인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을 받는 임차인 중에 계속적인 영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엔 임대인의 해지 통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갱신에는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차인에게는 명시적 갱신만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시적 갱신만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와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임차인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지키게 도와줍니다. 이상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연재할 부동산 꿀팁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주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또는 포스팅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용 증명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도 요청을 해주시면 내용 증명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임차인 분들이 분쟁 없는 일상 속에서 나날이 번창해 나가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이었습니다.